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GTQ 2급 문제 4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요. 2급 9JPG부터 2급 13JPG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원본 이미지, 소스 파일이죠.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그림을 완성시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JPG 하나, PSD 하나. JPG는 3번과 똑같이 600 곱하기 400 픽셀로 하고요. 그 다음에 PSD는 10배 작은 60 곱하기 40 픽셀로 저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새 문서를 먼저 여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세로 만들기 또는 컨트롤 N이죠. 그죠? 세로 만들기 해서 폭이 600이었죠. 그 다음에 탭 픽셀 되는지 확인하고요. 400. 그 다음에 또 픽셀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72 픽셀 per 인치 RGB 8비트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문서가 나타났는데요. 탭을 당겨서 독립적인 창으로 작업하는 것이 옆에 있는 눈금자를 보면서 작업하기 편하다고 그랬죠. 눈금자 단위가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센티미터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픽셀을 선택해 줘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스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은 2-9에서부터 2-13까지가 되어집니다. 파일에서 열기 2-9에서부터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마지막 13을 누르면 모두가 선택되어지죠. 열기 하면 이와 같이 탭의 형식으로 붙는데요. 탭을 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2 또 11 순서대로 이렇게 떼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경화면이 될 요 9번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해서 그죠? 도구 상자에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 2급-9JPG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X를 눌러서 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와 같은 위치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 요 노란 부분이 이렇게 보이네요. 필터가 적용되어져서.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요 과일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부분이죠. 복숭아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된 것 같고, 자, 파인애플을 한번 잠시 볼까요? 파인애플은 위에 잎사귀가 보이네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잎사귀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컨트롤 T를 누르니까 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요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창을 작게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위에 퍼센테이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50%,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50%.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죠? 네, 엔터 치면 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원상태로 만들고 이제 돋보기를 이용해서 그죠? 창을 줄이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중간 휠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창이 작아진다. 그죠? 컨트롤 T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이거는 거의 화면에 딱 차면 맞을 것 같다. 그죠? 이 노란 부분이 보니까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주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다 확인이 됐으면 다시 돋보기를 이용해서 Alt 눌러서 이렇게 작업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에 끌고 와서 필터를 적용하라고 해놨네요. cut out, 오려 내기가 되어지네요. 그죠?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필터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필터 갤러리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필터 갤러리에 오려 내기였죠. 위에서부터 E형만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E형 스케치 아니고 스타일라 E형 아니고 예술효과 아니고 오려내기 여기 있네. 그죠? 여기에 예술효과 E형 부분만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려내기. 그죠? 이 부분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E형 부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다음 폴더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려내기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나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문제 보니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졌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2-10 JPG를 오려와서 위치하고 외부 강선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2급 10 JPG를 한번 오려와서 위치를 놓도록 오려와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 이 부분이죠. 일단은 오려서 가져오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자석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키웠어요.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저 부분 직각이잖아요. 그죠? 따라가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손부터 먼저 꼭 눌러서 이렇게 해서 손부터 이렇게 모양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 자석 올가미 툴로 다 따도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더블 클릭해서 손 부분을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올가미 툴에 보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각 형태의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딱 누르면 올가미 툴 밑에 플러스가 딱 나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역을 포함시킨다. 그죠? 꼭 눌러서 그 다음에 손 띄고요. 액자의 끝에 가서 꼭 누르고요. 또 끝에 가서 꼭 누르고요. 또 가서 꼭 누르고요.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문제를 잠시 보면은 이 부분을 오렸죠. 그죠? 이 부분이 오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오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지금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은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선택되어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도 다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제외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얘를 제외시켜주면 된다. 제외시키는 것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요 영역을 지정해주면은 그 영역이 제거되어집니다. 자, 다시 직각 형태이기 때문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요. 커서 밑에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납니다. 안쪽 부분을 꼭 누르고요. 계속 Alt 키를 눌러 있는 상태입니다. 꼭 누르고요. 꼭 누르고요. 꼭 누르고요. 아직도 Alt 키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부분은 선택해서 제거가 되어진 겁니다. 자, 한번 끌고 와 볼까요? 끌고 와도 좋고 복사해서 붙여도 좋습니다. 이제 복사해서 한번 붙여 볼까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에 익숙하니까 컨트롤 C 그리고 이 내 작업 영역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같은 위치에 한번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니 손이 이쪽으로 손이 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손바닥이 그죠? 알 수 있죠. 그래서 뒤집어져야 된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요. 플립이죠.
우리가 편집에서 메뉴의 편집에서 변형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가로 뒤집기라는 것이 있다. 그죠? 이 부분 편집에 변형에 가로 뒤집기.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편집에 변형에 가로 뒤집기. 그렇죠. 이렇게 같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액자의 요 사진틀의 이 부분이 400보다 조금 나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기울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약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직각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바깥에 와서 약간 기울여 줄 수 있고요. 그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400 가까이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손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손이 요 조금 침범되어져 있고 요 손 오른쪽 엄지손가락 밑부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걸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요. 걸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서 400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왼쪽에 이 사진틀은 어디까지 겹쳐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까지 여기 보니까 한 170 정도 이렇게 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170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400에 170 정도 손부터 요 정도 하면은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이렇게 비치고 됐습니다. 엔터 해서 모양을 제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 문제 지시사항을 한번 볼까요? 레이어 스타일 아웃그로우를 적용하라 라고 했네요.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보면서요. 이 부분이 손이죠. 손. 사진 손 할까요? 엔터하고 FX를 둬서 아웃그로우 외부 광선이죠. 그죠? 이 부분에 외부 광선을 누릅니다. 다시 이 부분을 레이어를 선택해서 FX 외부 광선을 꼭 눌러줍니다. 그럼 바깥으로 광선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 누르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11 오려서 제 위치에 붙이고 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것이네요. 문제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죠. 자, 그래서 레이어 2-11 이 부분이네요. 그죠? 오리 부분을 오려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석 올가미 툴을 해서요. 오리를 이렇게 따라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를 따라서 사랑스러운 오리를 따라서 더블 클릭하면 왔죠. 이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다각형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제거할 부분 Alt를 누른 상태에서 꼭 바깥으로 제거할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더블 클릭하면 되죠. 이 부분은 포함을 해야 되니까 Shift 키를 눌러서 꼭 포함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포함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하면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자, 아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이제는 이동 툴을 선택해서, 그죠? 이동 툴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와야겠죠. 우리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이 소스 파일은 꺼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이 오리가 어디 밑에 가 있어야 되냐면 레이어에 이름을 줄까요? 레이어에 더블 클릭해서 오리라고 주고요. 이 오리 레이어가 누구 밑에 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에 보니까 액자 밑으로 가 있어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자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순서를 아래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사진 손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편집에 가서 변형에 가서 가로 뒤집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이 부분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문제. 발 모양이 요 정도 올라와 있고요. 요 털과 목 사이에 보면은 조금 띄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 눌러서 조금 이렇게 Shift 누르면은 정방향으로 하는데 거의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보니까 이렇게 왔고요. 또 문제 보니까 머리 부분은 파인애플 요 머리 위에 이 정도 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발 모양은 이쪽에 와 있는 거 맞죠? 이 부분에 걸쳐 있고,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2-11 부분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네요. 드롭 섀도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오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FX를 눌러서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져 있는데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문제도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햇빛이 일로 비친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에 계시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햇빛이 각도를 보면 햇빛이 일로 비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그림자가 있다면 햇빛이 이쪽으로 비쳐야 되겠죠. 그래서 각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제대로 왼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오리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2-12 JPG인데요. 필터를 적용했나요? 2-12 그림을 우리 한번 보니까 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열매 사진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열매가 이 꽃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려낸 것 아닙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 꽃 모양의 쉐이프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요. 반드시 색칠이 칠해져 있어야 됩니다.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에 이 열매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요. 아래 레이어에 색칠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꽃잎만 색칠이 처리되어 있으니까 꽃잎 부분에 쏙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나타나게 요 열매 사진이 요 안에 쏙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 요 조각 아래쪽에 조각 안에 마스크가 적용되어진다고 해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꽃잎부터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꽃잎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도구 상자에 모양 툴, 쉐이프 툴이죠. 여기 가면요. 이때 사용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픽셀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 픽셀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제일 위에 이제 사진손으로 가서 새 레이어를 하나 꼭 눌러줍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꼭 눌러주니까 새 레이어가 생기는데요. 큰 꽃으로 이름을 줘볼까요? 큰 꽃. 이렇게 이름을 주고 이 꽃 안에 열매가 쏙 들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꽃은 이렇게 보면은 자연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새 레이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를 보니 이 부분을 잠시 볼까요? 요 부분은 오리 한 눈 정도. 그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자를 대 가지고 이 부분에서 뭐 190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원본만 잘 위치해 놔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눈 정도.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한 150, 550 정도. 요거부터 먼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부분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눈 정도로 올리고 550 정도 눈금자 위에서 잡아 당겨도 좋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오리가 눈 쪽으로 내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눈 정도, 그 다음에 550 정도의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은 어디로, 어느 만큼 크기가 될까요? 아래쪽은 요 손톱 부분이 있죠. 그죠? 요 손톱 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죠? 손톱 위쪽 엔터 하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꽃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툴을 눌러서 이 열매를 끌고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큰 꽃 위쪽에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이 부분을 열매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열매 엔터 하고요. 크기를 이제 적당하게 좀 줄여줄게요. 너무 크니까 컨트롤 T에서 Shift 눌러서 정방향으로 가로 세로 동일한 비율로 일단 먼저 줄이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 열매 밑에 그죠? 꽃이 있잖아요. 이 열매가 아래쪽에 있는 큰 꽃의 한 쪼가리죠. 클리핑이 쪼가리 있잖아요. 그죠? 요 안에만 색칠되어져 있는 요 안에 부분. 그죠? 요 아래쪽 레이어가 요 꽃이잖아요. 요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에만 마스크가 적용하는 거예요. 딴 거는 다 한번 꺼볼게요. 다 그만 꽃만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만 마스킹이 적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보면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Create 클리핑 마스크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꼭 누르면요. 이 열매가 아래쪽 큰 꽃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마스킹이 적용되어져서 투명하게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문제와 동일한 크기로 맞춰주는 거죠. 그죠? 이 열매가 이쪽 위쪽에 붙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주고, Shift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기 위쪽에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서 이 부분 조금 더 키워야 되네요. 그죠? 이 부분 좀 더 키워주고, 이 부분 완전 붙어 있으니까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약간 당겨주고, 그죠? 왼쪽 약간 더 당겨주고, 위쪽으로 약간 더 당겨주고요.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적용해 주면은 요 열매가 아래쪽에 있는 큰 꽃 부분에 투명한 부분에 쏙 들어가서 마스킹이 적용되어져서 투명하게 처리되어진다. 요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덜 처리, 컨트롤 T가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그죠? 위치를 변형하든지 약간만 더 키워줘서 완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엔터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레이어 눈을 다 뜨겠습니다. 살려놓고 이렇게 되어졌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2-12죠. 필터를 적용하라 했네요. 텍스트와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텍스트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매에 메뉴에 가면 필터가 있죠. 필터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텍스처가 있으니까 거의 뭐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텍스처 되어 있고 아래 보면은 텍스처화가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꼭 눌러서 우측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2-12 그림은 다 되어졌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진 꽃을 보니까 이제 요
이렇게 테두리도 되어져 있고, 그죠? 레이어 스타일에 보면은 선도 선이죠, 테두리. 그 다음에 이너시에도 두 개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획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큰 꽃 선택해서 FX 눌러서 제일 아래쪽 보면 선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선 부분에서 5픽셀이었죠. 5픽셀. 색깔은 흰색 F 6개 또는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으로. 그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그림자를 주라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부 그림자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앞부분만 체크하면요.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적용은 되어지는데 이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적용할 상세 메뉴가 나타나지 않죠. 이 같은 경우 내부 그림자 전체를 꼭 선택하면 체크도 되고 내부 그림자를 조정할 수 있는 세부 메뉴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획이 적용되어졌고요.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어졌는데 내부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꽃잎에 가려져서 이렇게 그림자가 집니다.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예, 문제도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으면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이제 2-12, 2-13 그렇죠. 또 얘도 어려워서 붙여서 드롭 섀도우하고 오퍼시티를 불투명도를 70% 주라고 했네요. 자, 2-13 JPG 어려워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 했기 때문에 꺼줘도 되고요. 이 부분이 되어지네요. 그죠? 이 사과 부분을 하나 오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과냐, 왼쪽 사과냐, 오른쪽 사과냐, 이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문제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잘라올 부분 한번 가볼까요? 확실하게 잘라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잘라져 있다. 그죠? 그러므로 왼쪽 사과를 오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석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요, 경계선에 가서 이렇게 오려옵니다. 이렇게. 잠깐 맛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오려옵니다. 더블 클릭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눌러서 끌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꺼져도 좋습니다. 끌고 왔는데 사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큰 꽃에서 사과를 오려서 가져오니까 요 열매가 클리핑 마스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얘도 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져 가지고 이 열매 아래쪽에 같이 속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보겠습니다. 열매 꼭 감고니까 이 안에 사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러면 얘는 클리핑 마스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그죠? 옮겨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클리핑 마스크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죠? 그러면 해제되어 있죠. 그러면 열면은 다시 눈을 뜨게 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그대로 나타났죠. 제일 처음에 사과를 오려올 때 애초에 열매를 선택한 상태에서 사과를 오려서 가져오면은 클리핑 마스크 되지 않고 바로 위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또 여기에 선택해서 가져왔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으면 위치에 갖다 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오리에 이제 목 부분, 요 부분에 정도가 있네요. 그죠? 아래쪽은 요 사진 틀에 약간 밑에 내려와 있네요. 그죠? 왼쪽은 꼬리 부분, 요 부분 정도가 있네요. 한번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다 기억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줄여주고요. 이렇게 목 부분에 아까 사진틀보다 조금 사진틀 요 위에 왔더라 그죠?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요 부분까지 왔더라 그죠? 요 부분까지. 자, 다시 문제를 잠시 보면 요 부분까지 왔죠? 좀 더 와야 돼요. 요 부분까지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좀 더 줄여줘야 되고 위쪽으로는 목 부분까지 왔고 오른쪽 부분은 요 콧구멍 콧구멍까지 왔네요. 콧구멍 여기까지 약간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요 정도 맞추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엔터. 그렇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비슷하나요? 예, 됐습니다. 이 다리가 조금 가려져 있네요. 그죠? 컨트롤 T 눌러서 잠깐만 왼쪽으로 키워주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과를 오려서 붙여서 위치에 배치하고요. 지시사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드롭 섀도우를 줬고요. 드롭 섀도우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이름도 사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FX 눌러서 그림자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줬으니까 적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75%를 하면 안 됩니다. 불투명도. 우리 불투명도 조정하는 거는 우리 문제 잠시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사과 밑으로 이 사진 틀이 약간 비치죠. 그래서 이 사과 개체 자체가 불투명도가 70%라는 거예요. 그럼 30%가 투명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진 틀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효과만 주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 창에 보면요.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불투명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 사과의 개체의 불투명도를 70%로 입력을 바로 해주면 되겠죠. 70 엔터 하면은 어떻습니까? 30% 정도는 투명하게 적용되어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급 13JPG도 마쳤습니다.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세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 나무까지 가져오고요. 요 꽃 두 개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부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여기 이제 쉐이프 툴을 눌러서 픽셀이죠, 그죠? 픽셀을 사용해가 했는데 픽셀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은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켜라 그랬는데요. 이제 쉐이프 모양이 있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한번 선택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꽃 모양 그대로 아까 큰 꽃 모양 가져왔으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는요. 제일 위에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면요. 한번 그려줘 보겠습니다. 그려주면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레이어가 하나 생기죠. 그죠?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경색에서 미리 색상을 정해주고 그리면 바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정해주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요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색상은 바로 뭐냐 하면 요것이 FF 6개 있는 게 흰색이죠. 그죠? 그래서 흰색 6개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이제 이동 툴을 이용해서 꽃을 선택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거기를 Shift 눌러서 이렇게 해서 문제와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Shift 눌러서 약간 당겨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 거의 맞죠, 그죠? 위쪽에 들어오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 흰꽃이라고 줄까요? 흰꽃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죠, 그죠? 여기 주위에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패스가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패스를 없애려면요. 아래쪽에 레이어층 아래쪽에 아무데나 꼭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한 상태에서 FX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흰꽃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 스타일을 줬냐면요. 드롭 섀도우를 줬네요. 그죠? 드롭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FX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줬습니다. 자, 방향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자가 져 있고요. 문제도 오른쪽 대각선으로 되어 있다. 됐다.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복제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효과가 적용되어진 것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진 것이 그대로 복제가 되어집니다. 이동 툴 선택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잡아 당겨가도 되고요. 컨트롤 Z 흰 꽃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해도 확인해서 끌고 와도 되고요. 컨트롤 Z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새 레이어 있죠. 뉴 레이어 얘로 끌고 와서 갖다 놔도 복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쌤은 단축키를 사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왼쪽 부분에 자동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겠죠. 자동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는 게 좋습니다. 사과를 선택하면 사과 레이어로, 오리를 선택하면 오리 레이어로, 그다음에 꽃을 선택하면 꽃 레이어로 자동으로 선택되어집니다. 레이어가.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색깔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앞부분에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에.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문제 보니까 색깔이 FFCCCC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FFCCCC 엔터 분홍꽃이네요. 연분홍꽃, 분홍꽃 이렇게 엔터 쳤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죠? 위치는 요 꽃부분, 체리, 요 열매 부분하고 요 부분에 있네요. 그죠? 자, 문제를 보면서 요 제일 밑부분, 요쪽 갈라진 부분 한번 볼까요? 요쪽, 아래쪽 갈라진 부분이에요. 그죠? 아래쪽 갈라진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살짝 그렇지 있네요. 그죠? 요 약간만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만 Shift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면 거의 달아붙죠. 그죠? 요 손, 요쪽 부분에 맞는지 한번 볼까요? 손에 겹쳐지네요. 그죠? 그래서 손에 겹쳐지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와야 되네요. 그래서 약간 겹쳐진다.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크기를 살짝 이렇게 키워주고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주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고, 네, 이 정도 하면 엔터. 되면은 됐습니다. 자, 두 개를 갖다 놨고요. 이제는 남은 잎사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쉐이프 툴에서 다음에 모양에서 남은 잎사귀는 어느 부분에 있냐면 이 부분에 있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쉐이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자, 색깔도 넣어줘야 되겠죠. 색깔은 아주 없네요. 그래서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깔을 넣어주네요. 그러면 일단 먼저 레이어 스타일부터 먼저 주고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크기와 베벨 앤 엠보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스트로크 3개의 레이어 스타일을 줬네요. 베벨 앤 엠보스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FX 가서 경사와 엠보스죠. 경사와 엠보스. 그러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하고요. 됐으면 자, 두 번째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3픽셀 흰색이네요. 그래서 스트로크 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획 3픽셀은 되어 있고요. 그렇죠. 3픽셀. 이 부분에서 흰색을 쳐주면 되겠죠. 꼭 눌러서 왼쪽 대각선 끝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죠. 또는 F6개 쳐줘도 되고요. 확인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색깔을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336600 그죠? 첫 번째 색깔 막대바를 꼭 눌러서 첫 번째 검정색 꼭 눌러서 색상을 꼭 누르면 336600 확인. 자, 두 번째 꼭 눌렀어요. F4개 구두개인가요? 한번 볼까요? F4개 구두개. 그렇죠. F4개 구두개. 그래서 흰색 꼭 눌러서 F4개의 구두개. 확인. 자, 이제 그라디언트 이렇게 적용되어졌고 확인 누르고 방향이 이쪽 부분이 맞는지 녹색에서 연두색 계열로 그죠? 한번 볼까요? 보니까 녹색에서 연두 계열로 가네요. 이것도 또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이제 요 안쪽에 털 안에 앞부분이 이렇게 속해져 있고 오리 부분에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동툴 선택해서 닿을 듯 말 듯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사과와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과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쪽 부분에 약간 걸쳐져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 살짝 걸쳐져 있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컨트롤 T에서 약간만 Shift 눌러서 줄여줄까요? 약간만 이렇게 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는 한점 좀 밑으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아래쪽으로 Shift 눌러서 약간 줄여주고요. 회전도 약간씩 해줄까요? 이 정도. 키워드로 이렇게 조정해도 좋습니다. 오른쪽 약간 키워주고요. 이 정도 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건 약간 줄여주고요. 만 줄여주고요. 엔터를 치면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다른 효과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경사와 엠보시 줬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줬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글자 2개만 치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문자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pple 요 글자네요. 그죠? 요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얼라이얼, 레귤러 48 흰색. 그죠? 메뉴에 도구 상자에 T를 선택하고요. 꼭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얼라이얼이니까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그랬죠. 한글 제일 아래쪽에 히읗 다음에 얼라이얼을 선택하면 되고요. 레귤러 됐고 48포인트였죠. 그죠? 48 색깔은 흰색이었다. 그죠? F 6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F 6개 확인 누릅니다. 자, 이제는 글자를 쳐주면 되겠죠. 글자는 with apple 그죠? 그래서 WIDTHAPPLE 자, 첫 문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맞죠? 그리고 이동 툴을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엔터하면 줄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효과 주고 뒤틀기를 하겠습니다. 효과는 레이어 스타일이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하나 줘야 되고요. 스트로크 3 FF3300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FX 눌러서 그림자 그 다음에 선 획이죠. 획을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3 그대로 되어져 있고요. 색깔을 꼭 눌러서 FF3300 엔터 하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2개 다 좋습니다. 그죠? 확인 누르고 그러나 뒤틀기는 이제 위에 아직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T를 누르니까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꼭 눌러서 뒤틀기 플래그 그죠? 깃발 그죠?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좀 완만하나요? 좀 완만하다 싶으면 밴드 부분을 왼쪽으로 약간 가면은 좀 더 완만하게 되어지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애플 꼭지 부분에 이렇게 걸쳐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걸쳐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 부분. 자, 왼쪽 부분도 거의 맞는 거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글자는 뭐냐 하면은,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곳. 그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곳. T 눌러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띄우고, 있는 곳, 느낌표. 자, 됐나요? 가지고 있는 곳, 꽃 띄워졌네요. 꽃도 띄우고.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글꼴이나 이런 걸 하나도 설정을 안 하고 바로 쳐버렸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바꿀 수 있죠. 자, 도둠 30입니다. 그죠? 도둠 30을 주겠습니다. 색깔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글자 부분 있죠. 다 선택되어졌죠. 도둠, 덧 치면 나타나겠죠. 엔터. 그 다음에 30포인트, 30포인트 엔터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죠.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로 색깔을 줬네요. 그리고 선도 흰색으로 2픽셀 줬네요. 한번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레이어 효과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찾았나요? FX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막대발을 꼭 눌러주죠. 두 개의 색깔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꼭 눌러서 0000 33 그죠? 확인. 그 다음에 흰색 부분을 꼭 눌러서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누릅니다. 꼭 눌러서 330000인가요? 33CCCC. 네. 괜히 하나 치겠죠. 33CCCC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문제지를 보고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찍고 이완하고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흰선 2획이죠. 그죠? 그래서 2획 2픽셀 흰색. 자, 그러면 선을 또 꼭 선택합니다. 2로 바꿔주고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흰색이었죠. 흰색 꼭 눌러서 왼쪽 대각선 꼭지로 또 갑니다. 그러면 F가 6개 쳐졌죠. 확인 누르면 두 개의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위치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위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선 손가락 가까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위드 부분, 손가락 끝 부분에 조금 더 가서, 그죠? 자, 저 사진 트레이를 걸쳐 있는 한번 볼까요? 걸쳐져 있네요. 수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 이렇게 걸쳐져 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주말 농장 체험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서 20포인트 T 눌러서요. 꼭 눌러서 궁서 궁자 치면 되죠. 그 다음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333300 그죠? 색깔 이 부분이죠. 333300 333300 확인. 이제 글자 치면 됩니다. 그죠? 주말 띄우고 농장 띄우고 체험하기. 이제 이동툴 눌러서 위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웃그로우를 줬네요. 외부 강선을 해서 FX 눌러서 외부 강선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확인. 그럼 이제 위치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위치를 보면은 한 10, 20, 30에 걸쳐 있네요. 그죠? 그래서
30 좀 더 줄여서 가까이서 볼까요? 30 이 정도 줄이면 되네요.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엄하기는 200 정도 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지엄하기는 약 200 가까이 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200 선택해서 키보드로 왼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200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한 10 약간 밑에 와 있네요. 그죠? 이 부분 됐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 형식대로 그대로 다 작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JPG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하나는 60 곱하기 40으로 저장합니다. 실수를 대비해서 쌤이 원본을 그대로 살려놓는 것, PSD로요. 왜냐면은 나중에 포토샵을 60 곱하기 40으로 바꿨을 때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절대 틀릴 일 없다. 이렇게 하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혹시나 싶어서 원본을 하나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문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GTQ 안에 25000-2호자 다시 이제 4번 문제니까 4라고 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작업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걸 전송하면 안 되죠. 작업이라고 줍니다. 요거는 원본입니다. 그죠? 엔터. 크기가 600 곱하기 400으로 보존되어져 있는 PSD 파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 JPEG. 그렇죠. 형식, 확장자죠. JPEG로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JPEG를 선택하고요. 그 밑에 있는 JPEG 2000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JPEG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한 7 정도로 주라 그랬죠. 이거는 당락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72픽셀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7 정도, 미디엄 정도의 해상도로 주라. 확인하면은 JPG로 저장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10배로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 크기. 그렇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미지 크기. 그리고 여기에서 10배, 60 곱하기 40이요. 그죠? 탭 40. 됐습니다. 해상도 72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정상 이름으로 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죠? PSD 맞죠? 근데 작업이라는 거 지워야 되죠. 그죠? 이렇게. 다시 4. 이렇게 됐습니다. 저장. 확인. 이제 두 개가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자, D 이제 탐색기에서 D 부분에 GTQ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JPG로 이렇게 하나 저장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잘못됐네요. 작업. 그 다음에 4번은 정상적으로 저장되어졌습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60 곱하기 40으로 해서 그죠? JPG 부분의 이름은 잘못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사 적고 뒤에 작업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또 살짝 눌러주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게 하면 되죠. 다시 작업을 지워주면 됩니다. 그죠? 딜리트. 이렇게 하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전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 작업이라고 왜 저장했느냐? 그죠? 그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작업하다가 이제 뭐가 하나 틀렸어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뒤틀기 적용을 잘못했다. 이걸 바꾸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파일에서 열기 해가지고 이제 이호자 아까 작업을 해놨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레이어도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크기를 줄여서 PSD로 저장하고 요 크기대로 그대로 해서 또 JPG로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살려놓는 거죠. 나는 절대 틀릴 리 없어 하면 이 작업 파일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의 형식은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의 연습에 따라 합격이 당락되어지는 것이니까 자꾸 반복 학습하여서 꼭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